식당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3, 4년 정도 주방에서 현장 일을 계속 하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너무 지쳤었어요. 그러면 식당을 안 하고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뭐라도 해야 되니까 계속 막 서치를 했어요. 도대체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콘서트 이후에 최고 매출이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안정적으로 7천만 원 이상 나오고 있고요. 1억 클럽에 이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제안했던 업종 리뉴얼이 이제 샤브 칼국수라는 소재였었거든요. 당시에 대표님한테는 그게 어떻게 와닿으셨었나요? 좋다고 생각했어요. 진짜요? 무조건 메인 음식이 그래도 도토리 만두로 만든 만두 전골이었는데, 만두 전골은 카테고리가 작다 보니까 메뉴의 아이덴티티는 가져가되 조금 더 큰 시장으로 옮겨오는 게 샤브샤브 분야가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카테고리였던 것 같아요.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다점포함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점포항입니다. 오늘은 동네 작은 식당에서 100년 가게로 성장한 기버 회원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도토리 샤브 칼국수를 운영하고 있는 김형석입니다. 22년 11월에 신청을 했고 다점포 5기입니다. 저희는 도토리 전문점이고요. 원래 만두 전골을 하다가 샤브샤브로 개편을 해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본점 하나 있고 매장의 평수는 26평, 테이블 수는 9개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이 됐고요. 인증받은 숫자들이 되게 적어서 전국 70만 개 외식업체 중에 상위 한 0.1% 안에 들 것 같아요. 100년 가게라는 인증이 극소수인가 보죠? 네, 서울에서도 몇 개 안 됐고요. 평구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대표님 매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 정도 업력이 있는 식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처음부터 운영한 건 아니셨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대표님이 식당을 운영하게 되셨는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역사는 1968년도부터 시작이고요. 57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운영을 하시다가 2002년도부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시작을 했고, 제가 운영을 한 거는 2015년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원래 저는 15년 동안 대기업 에서 마케터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에서 직원들 한 150명 정도를 데리고 마케팅을 하는 CMO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굉장히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셨겠어요. 기본적인 이제 뭐 브랜딩이나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는 되게 높았는데, 거의 한 7, 8년 동안 이제 음식점을 하면서 잃어버린 세월이 좀 있었던 거죠. 마케팅을 할 때는 오프라인 마케팅밖에 없었어요. 텔레마케팅이나 전단지나 현수막 쿠폰 돌리고. 네, 그래서 그 감각을 전혀 잊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 퇴사를 하게 된 생각을 하셨죠? 부모님이 그 당시에 하셨을 때 장사가 너무 안 됐었어요. 부모님 가게가 너무 안 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당시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었죠? 연매출이 2,700만 원이더라고요. 한 달에 매출이 거의 250 정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식당이 아니라 그냥 취미 활동을 정도의 수준? 처음에는 되게 잘 되는 식당을 하셨다가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운영하는 감이 다 떨어지시고 체력적인 것도 떨어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케터로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서,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한식으로 오랫동안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력은 있으시니까 가장 잘할 수 있는 메뉴로 한번 세트를 구성을 해보자 해서 이제 도토리 만두 전골, 도토리묵, 그리고 도토리 전병이 함께 이루어진 도토리 한상 차림을 만든 거죠. 한상 차림을 좀 만들면서 가격을 좀 인상한 거죠? 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매출들이 얼마까지 올랐나요?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올랐었습니다. 테이블 9개밖에 없었고 기존에 뭐 2, 300만 원 나오던 매출을 3천만 원까지 올렸다는 거, 매출 10배 이상 올리신 거잖아요. 대표님이 다점포협회 기버 컨설팅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본점 말고 이제 또 마포에 직영점이 또 있었거든요. 2호점도 되게 잘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오면서 타격이 되게 심해지더라고요. 매출이 좀 떨어지고 이제 배달 매출로 어떻게 커버를 하긴 했는데, 제가 그때 식당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한 3, 4년 정도 현장 일을 계속 하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너무 지쳤었어요. 그러면 식당을 안 하고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제조업으로 제조업으로 이제 한눈을 좀 팔았죠. 저희가 이제 그때 도토리에서 나물을 좀 팔았었어요. 나물 밥상을.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아서 밀키트화해서 팔아야 되겠다, 식품 제조업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가 겁 없이 이제 공장을 산 거죠. 경기도 의왕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계산들이 치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매장이 2개가 운영이 됐는데 손익분기는 거의 맞추고 있는데 하나는 또 마이너스인 뭐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공장 매입하면서 이자가 갑자기 2%대에서 4%,
100%까지 막 오르니까 이제 이자도 이제 감당하기가 이제 조금 버거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공장 바닥에 돗자리 깔고 누워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막 그러다가 김규환 대표님을 알게 된 거죠. 이제 저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네. 뭐라도 해야 되니까 계속 막 서치를 했어요.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뭔가 운명처럼 대표님이 이제 보인 거죠. 이분이 저를 도와줄 수 있겠다. 지금 이 문제를 뭔가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네. 이제 확신이 들었고 그냥 주저하지 않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잘 만났죠. 지금 다들 곡소리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식업이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도토리 얼마 정도 매출이 되셨는지. 지금 안정적으로 7천만 원 이상 나오고 있고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야, 그 전에 한 2, 3천만 원 하시다가 지금은 7천만 원을 찍었고 현재는 계속 네. 우상에서 올라오고 있다. 네, 이제 1억 클럽에 이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을 계속 낼 수 있었는지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변경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업종 변경은 아니었지만 기존 거를 잘 이어오면서 업종 리뉴얼을 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어떤 음식들을 좀 취급했었는지. 메인은 만두전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떡만둣국, 뭐 네. 양지탕, 육개장, 제육정식, 묵사발 정말 많았습니다. 그죠, 많았죠. 네. 처음에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다양한 손님들을 잡기 위해서 메뉴가 하나하나씩 늘어났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봤는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무거웠었거든요. 보통 한식이 인건비 같은 경우 한 25%에서 한 30%? 요 사이 레인지에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더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네, 한 35%가 넘었었어요. 저희. 35%가요? 네, 사다 쓰는 게 거의 없고 직접 다 손질하고 숙련도도 많이 필요했고 매장에서 이제 만드는 것들 위주여가지고 손이 너무 많이 갔어요. 1년 이상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을 어렵사리 채용을 하게 되면 네. 이 일을 배우는 데까지 적응하는 기간도 좀 많이 소요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6개월이요? 네, 소요가 되는 거예요. 네. 와, 엄청 직접 많이 만드는 걸리네요. 음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물밥상도 있었어요. 건조된 나물을 사가지고 네. 저녁에 담궜다 세척하고 끓이고 맞아요. 손질하고 막 이런 작업들이 너무 많아서 또 체계화되고 막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모든 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되게 힘든 상황. 한상 차림을 네, 네. 시키면 만두전골도 나오고 먹무침도 나오고 전도 나오고 묵사발도 나오고 갑자기 제육볶음도 나오고 네. 가성비는 되게 좋은데 여기가 뭐가 특색이 있는 건지는 전달하게 되면 좀 어려웠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안했던 방향성의 업종 리뉴얼이 이제 샤브 칼국수라는 소재였었거든요. 당시에 대표님한테는 그게 어떻게 와닿으셨었나요? 좋다고 생각했어요. 진짜요? 무조건. 네. 어. 왜냐하면 메인 음식이 그래도 네. 도토리 만두전골이었는데 만두전골은 카테고리가 작다 보니까 조금 더 큰 파이로 가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또 50년 넘은 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메뉴의 그 아이덴티티는 가져가되 조금 더 큰 시장으로 옮겨오는 게 샤브샤브 분야가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카테고리였던 것 같아요. 대표님의 브랜드의 핵심은 도토리라고 봤거든요. 우리가 업종 리뉴얼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본질은 변화가 없거든요. 어쨌든 도토리라는 소재를 활용한 음식을 계속 해 나간다면 메뉴의 변화가 완벽히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겠다라고 50년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샤브 칼국수 업종 리뉴얼 할 때도 칼국수의 면에 뭐가 들어가게 했죠? 도토리가 들어가게끔 했고요. 그쵸. 전국 최초 도토리 샤브칼국수 뭐 이렇게 네. 테마를 잡았었고 만두도 저희가 도토리 묵무침도 매일 새벽에 저희 쓰고 면도 직접 재면하고 파전 같은 것도 이제 도토리를 네네, 맞아요. 활용한 그런 파전 컨셉을 더 일관성 있게 해주려고 네, 네. 다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이덴티티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대로 이어가는 거 이제 보통 헤리테지라고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약간 헤리테지. 전통을 계속 계승해 나가는 거. 제가 이제 메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바꿨지만 그래도 네. 일대 대표님이 하시던 육수라든지 반찬이라든지 도토리 묵을 쓰는 제법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기본기는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지 저희가 변화하는 건 포장된 모습들,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데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변화들을 줬던 거고 기본기는 여전히 가져가고 있죠. 네이버 플레이스 사진에서도 보면 되게 먹고 싶고 디자인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만족스러워 하시나요? 그 소비자분들이? 너무 만족스러워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 네. 도토리에는 4대가 같이 오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예전보다 더 맛있어졌다고 많이 하세요.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다. 네. 그 칭찬이 사실 네네. 제일 좋은 칭찬이거든요. 네네. 바뀐 메뉴에 대해서 네.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네네. 오히려 기존보다 더 좋아진 것 네. 같다. 사실 그런 게 힘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럼요. 단골 고객님들이 인정을 네. 해주시니까 더 네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샤브 칼국수 전문점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상호명을 도토리에서 한 번 더 변화를 줬습니다. 변경한 상호명이 뭐죠?
변경한 상호명은 도토리 샤브칼국수 불광천입니다. 마지막에 불광천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한다. 네. 했었죠. 불광천을 왜 넣으려고 했죠, 저희가? 도토리 옆에 바로 네. 불광천이 있어요. 맞아요. 네. 지역 주민들이 거의 산책을 하는 네. 곳이라서 저희가 지역 기반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좀 소통하는 연장선에서 이제 불광천을 넣었죠. 일반적인 샤브칼국수 느낌에서 본질을 잘 드러내면서 메뉴 가치까지도 같이 올려준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나요?